제 이름은 미숙 63세가 되었습니다. 노후는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의 병철 씨와 재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교양이 있으며 편안한 생활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매달 140만 원의 생활비 퇴직한 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이 반드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전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평온한 가정,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부를 돌아보면 저는 행복한 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태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사귀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부산의 관광청에 함께 취직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 경력을 쌓고 작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태수는 제가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다정하며 너그러웠습니다. 부부이다 보니 의견 차이나 다툼도 있었지만 태수는 언제나 저에게 져주었습니다. 제가 언짢아 하면 그는 저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거나 며느리가 생긴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수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점차 저와 시어머니의 거리는 좁혀졌고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집안 살림을 모두 제가 관리했습니다. 태수는 매달 월급을 전부 저에게 주고 개인적인 지출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께도 매우 잘했고 부족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있는 친정에 갈 때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선물을 사주고 친부모님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복받은 여자라고 말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습니다. 태수가 59세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직 현역이었고 이루지 못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년간 항상 제 곁에 있어주며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고 방에 가만히 앉아 태수의 유품을 보며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을 떠올리다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들 민준이는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 곁에는 저도 있고 손주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엄마가 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 거예요. 엄마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면 점점 쇠약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민준이네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와 함께 살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와서 돌봄도 받고 사랑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집안의 모든 자비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요리, 청소, 빨래, 손주 돌보기까지요. 예전에는 손주에게 베이비시터가 있었지만 제가 온 후로는 그 역할이 온전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자식을 돕는 것은 괜찮지만 가장 힘든 것은 며느리 유진이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제가 한 일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유진이는 제가 퇴직해서 일이 없으니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 생활 습관에 대해 비판하며 자기 방식대로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들 민준이도 아내에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가정의 화목을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활이 싫었지만 바로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아직 어리고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년이 지나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아들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을 통해 노후의 돌봄을 자식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축과 연금이 있으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몇 년 후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가족의 책임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서예 교실에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다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안의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해질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노후를 함께 보낼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 산책하거나 그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마음이 끌리는 남성 병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7살 많은 70세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병철 씨는 문학, 역사, 예술 등 여러 분야에 박식했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신사적이었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제게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제 기분을 살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병철 씨는 저보다 나이가 꽤 많고 만약 그의 건강이 나빠지면 제가 간병인처럼 그를 돌봐야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고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제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병철 씨와 이야기하자 그는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잘 압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면 당신을 간병인처럼 일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생활비를 감당할 충분한 연금이 있어요. 매달 당신에게 140만 원을 드릴게요. 집안일은 함께 분담할 수 있고 만약 제가 나중에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면 도우미를 고용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사려 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평온한 삶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간 교제한 후 우리는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철 씨는 다정한 남자였고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가계부를 같이 계획하며 생활은 편안하고 별다른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철 씨가 매달 제게 주는 140만 원은 처음에는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것은 이론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아들 성진 씨와 딸 수진 씨는 거의 매일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병철 씨는 그들이 하루 종일 일에 지쳐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 시간이 있는 제가 그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 남편의 자식들이고 요리를 조금 더 하는 것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 식구가 단순히 2명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철 씨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나 모임을 갖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녁 파티는 자주 열렸고 그때마다 요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도 병철 씨가 제게 주는 돈은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는 제 개인 돈으로 식료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계산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이대로 참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2달 후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철 씨는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매 끼 일을 걱정하며 가사 도우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부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식사 자리 뒤에 숨겨진 피로감과 제가 혼자 조용히 우는 밤을 모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동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전 병철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내고 싶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반자를 찾으면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이 반드시 결혼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번의 결혼을 경험했고 2번 모두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 자유롭고 속박 없으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노년의 재혼 들으면 기쁜 일이지만 현실은 항상 장밋빛이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과 건강한 가정을 꾸린다는 희망을 안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만년을 맞이하면 결혼은 습관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양쪽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 조화가 됩니다. 진정한 이해가 없다면,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노년의 결혼은 더욱 피곤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보았지만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속에서 가사 도우미가 되기는 싫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재혼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만년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재혼 후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이전보다 더 답답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